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우울한 듯한 졸려 보이는 눈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썹이 처지게 되면은 인상이 우울해 보이고 이렇게 화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눈썹이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는 밝고 활기차게 보이게 되지만은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아 보이면 눈을 찡그리는 듯한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게 돼서 좀 우울하고 이렇게 화났냐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눈썹 하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죠. 눈썹이 움직이는 정도, 이마와 눈썹 관계 비율 등 고려할 게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자를 이렇게 하면 살짝 대서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제 10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의 눈썹 하수, 눈썹 처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등도 이상의 눈썹 하수는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안검 하수와 눈썹 하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입니다. 40대 이상 중년분들 중에서 다들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 크고 선명했던 쌍꺼풀이 점점 작아지고 모양이 바뀌는 것 같고, 눈꺼풀은 처지고 덮이면서 눈이 작아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눈화장할 때 뭔가 좀 불편하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면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인상 쓰는 것 같냐, 우울해 보이냐 등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현상은 다름 아닌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 하수와 그와 더불어 눈썹이 처지면 발생하는 눈썹 하수로 인한 현상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안검 하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눈썹 하수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시죠? 오늘은 바로 노화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안검 하수와 눈썹 하수, 즉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의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그에 따라 눈썹 위치도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을 안검 하수라고 합니다. 안검은 눈꺼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수는 처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눈꺼풀의 경우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얇기 때문에 노화에 더욱 취약한데요.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피부의 진피층이 탄력 섬유와 콜라겐 섬유가 변성되어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와 연부 조직을 지탱하는 조직들이 약해져서 점점점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꺼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면서 눈꺼풀의 바깥쪽 부분이 점점점 처지기 시작하면서 졸려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듯한 인상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로써 쌍꺼풀의 모양이 변하고 눈동자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 보이고 눈 뜨는 것도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꺼지고 주름이 늘게 되면서 눈꺼풀의 바깥쪽이 점점 처지기 시작하며 졸려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듯한 인상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야를 아예 가리게 돼서 피부가 짓물러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내적인, 외적인 요소로 나누어 본다면 내적인 요소로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개개인의 차이가 가장 크겠지만 피부 속의 탄력 섬유, 혈압 조직, 근육의 퇴화, 피하 지방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며 혈액순환 저하, 피지 분비 감소, 수분 감소 등이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로는 햇빛에 노출이 중요하며 맞지 않은 화장품과 비누의 사용, 그다음에 환경오염이나 담배 같은 원인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자외선은 주름과 기미 더 나아가서 피부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면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고 노화를 더 촉진시키겠죠. 꼼꼼한 세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역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아주 나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를 반드시 피하시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꼭 금연 좀 하세요, 제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눈썹 위치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현상을 눈썹 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노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전적인 이유로 눈썹뼈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역시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선천적으로 좁아져서 이제 답답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눈썹 하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시원시원한 눈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우울한 듯한 졸려 보이는 눈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눈썹 하수란 의미 자체는 이제 눈썹이 내려왔다는 의미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고, 좁아진 눈과 눈썹 사이 거리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눈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마랑 눈썹을 많이 써서 눈을 뜨게 돼요. 이마 주름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를 이제 맞으시게 되는데,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마 주름은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눈을 뜨기가 더 무겁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눈썹이 떨어지게 되면은 눈썹을 뜰 때는 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이마 근육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는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톡스의 효과는 이제 근육을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썹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보톡스로 힘을 약하게 하게 되니 눈뜨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 크기가 기존에 비해서 이제 점점점 덮이게 되면서 작아지게 되거나 눈꺼풀이 이렇게 두툼해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때 눈두덩이에 지방이 생긴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은 눈썹 하수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 피부와 조직이 점점점 뭉치게 돼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눈꺼풀에 지방이 점점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불룩 나오시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 눈썹을 제가 이렇게 살짝 들려서 이렇게 거울을 보여드리면은 불룩한 게 딱 없어지고, 가려져 있던 쌍꺼풀이 다시 나오고, 눈을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면은 훨씬 편해 하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제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썹이 처지게 되면은 인상이 우울해 보이고 이렇게 화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눈썹이 적절한 위치에 있을 때는 밝고 활기차게 보이게 되지만은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아 보이면 눈을 찡그리는 듯한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게 돼서 좀 우울하고 이렇게 화났냐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눈썹 하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죠. 눈썹이 움직이는 정도, 이마와 눈썹 관계 비율 등 고려할 게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자를 이렇게 하면 살짝 대서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제 10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의 눈썹 하수, 눈썹 처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등도 이상의 눈썹 하수는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안검하수와 눈썹 하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일단 한 번 생긴 안검하수와 눈썹 하수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이상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 주변에 노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광노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선크림을 꼭 바르고 외출을 하시고,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꼭 끼셔야 됩니다. 특히 선글라스는 노안을 예방하는 거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선글라스를 보통 이제 멋쟁이들, 이렇게 멋으로만 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햇빛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크며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눈 건강과 눈 주변의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좀 의외의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제 시력 교정입니다. 노화랑 시력 교정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게 분명한데, 노화가 진행되면은 시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근시, 난시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 적절하게 안경을 통해서 시력 교정을 해주어야지만 이제 안검하수, 눈썹 하수, 더불어 미간, 콧등 주름까지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눈을 힘을 주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을 줘서 보게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미간 주름, 콧등 주름 이런 게 다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눈꺼풀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력이 변화가 생긴다면은 시력 변화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적절한 안경 처방을 통해서 반드시 시력을 교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 주변의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진정팩이나 로션을 적절히 사용해 준다면은 또 눈 주변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요즘 워낙 오래 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눈꺼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령화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꺼풀 처짐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수술은 당연히 쌍꺼풀 수술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통해 피부를 잘라내고 눈 뜨는 힘을 교정함으로써 안검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쌍꺼풀 수술을 했음에도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눈의 함몰 정도, 눈썹의 위치, 피부의 처짐 정도, 지방의 분포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자연스럽고 기능적으로도 편안한 눈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발달돼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술 방법은 바로 쌍꺼풀 수술, 그다음에 눈썹 아래 절제술, 눈썹 거상, 다른 말로 이마 거상 이렇게 불리는 이 세 가지 수술인데요. 이 세 가지 수술 중 이제 한 가지만 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쌍꺼풀 수술이야 너무 잘 아시는 수술이라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왜 눈썹 아래 절제술과 눈썹 거상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눈의 이 가로폭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초승달 모양의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잘라내고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꺼풀의 노화는 눈 바깥쪽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쌍꺼풀 라인을 바깥쪽으로 길게 빼서 절개를 하더라도 바깥쪽 눈처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눈처짐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받게 되면은 쌍꺼풀은 생겼는데 바깥쪽 처짐이 남게 되어서 오히려 바깥쪽 눈꺼풀이 더 처져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눈썹의 경우에는 안구의 폭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눈썹 아래로 절개를 할 경우 좀 더 바깥쪽으로 길게 절개를 할 수 있게 되고 눈썹 아래 흉터를 가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썹 문신을 하게 되면은 흉터가 더욱 티가 안 나게 되므로 바깥쪽 눈처짐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게 돼요. 최근에 그 연예인 장렬란 씨가 바로 눈썹 아래 절개를 통해서 한층 더 좀 젊어지고 또렷한 인상으로 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쌍꺼풀이 있었는데 눈꺼풀이 더 튀면서 작아지신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눈썹 아래 절개법은 단점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썹 아래 절개의 경우에는 이 처진 피부만 절개를 하게 되므로 쌍꺼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쌍꺼풀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쌍꺼풀 수술을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속눈썹과 이 눈썹 사이의 거리가 10mm가 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눈썹 하수에서는 이미 눈썹이 많이 내려와서 공간이 좁은 상태라 눈썹 아래 피부를 잘라내더라도 수술 직후에는 효과를 보이게 되지만 금방 다시 눈썹이 내려와서 처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눈썹을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주는 눈썹 거상, 바로 이마 거상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눈썹이 떨어져 있는 눈썹 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이 눈썹 거상술, 이마 거상술인데요. 과거에는 두피 전체를 절개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내시경의 발달로 인해서 4군데, 5군데 정도 한 1.5cm, 새끼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절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눈썹을 내리는 근육이나 이제 인대를 제거해 주게 돼서 떨어진 눈썹을 확실하게 올려주게 되는데 10mm 이상 눈썹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아주 확실하고 지속 시간도 7에서 8년 이상 유지되는 등 정말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력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안티에이징 수술의 하나입니다. 좁아 보였던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찡그리는 이미지에서 밝은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 이마주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보니 이마주름, 미간주름, 콧등주름도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마 근육을 많이 써서 뜰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마 거상술을 받게 되면은 두통까지도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이제 이마 보톡스를 또 맞아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전에는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들다가 수술 후에는 보톡스를 맞아도 전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정말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기능적으로도 가장 좋은 수술 중 하나라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마 거상의 경우에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 처짐을 막기 위해 이제 고정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과 이게 머리숱이 없으시면은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한번 조금 고민을 봐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수술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빼야 되는데 시간도 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실리프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엔 아주 얇지만 강한 강도의 리프팅용 실이 개발되어서 눈썹을 올려주고 이제 주름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이제 21게이지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얇은 이제 바늘구멍만 뚫어서도 충분히 눈썹이 올라가고 주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이게 시술에 가깝다 보니까 국소 마취나 이제 마취 크림만으로도 편하게 간단하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또 이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아주 짧다는 것이 정말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짧은데요. 이제 1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눈썹 거상에 비해서 짧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근데 반대로 또 오히려 그냥 나는 수술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냥 여러 번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시술로 할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프팅용 실은 점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재료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눈꺼풀의 노화인 안검하수와 눈썹 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시죠?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점은 정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수술했더니 뭐 이뻐졌더라, 누구는 이거 했더니 이뻐졌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그 수술을 절대 고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신다면은 훨씬 더 젊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눈으로 변화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햇빛으로 인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선크림을 잘 바르고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력의 변함에 따라서 그 상태에 맞게 안경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시력 교정을 잘 해준다면 노화를 더욱 늦출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눈꺼풀에 수분과 영양 공급 잘 해주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 어제 밤샜냐?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여? 이럴 때 거울을 보게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팬더 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 모두가 고민인 다크서클, 그리고 이 다크서클의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연예인 박명수 씨, 전현무 씨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뒤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훨씬 말끔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에 되면 붓기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눈 밑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눈꺼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색소가 침착돼도 피부색 자체가 어둡거나 푸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수면 부족, 과로로 인해서 피곤할 때마다 눈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분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어두워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 톤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의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크서클이 심하다고 느껴가지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더라도 가장 표피에 있는 피부 자체 톤이 어둡다면은 다크서클은 남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더라도 포장지 자체가 검은색이라면은 이 물건을 검은 포장지에 넣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어두운 피부는 다크서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고랑의 꺼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지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눈뼈의 크기, 근육, 움직임, 피부 두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눈밑고랑이라고 불리는 눈밑 아래쪽이 꺼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눈밑이 꺼진 거냐? 제가 눈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눈밑이 꺼졌을 경우 눈밑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피부 조직을 위로 꺼진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꺼진 부분이 메꿔지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렇게 여기 꺼진 부분이 올리게 되면은 채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눈밑고랑 꺼짐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원인인 눈밑지방 돌출인데요. 애교 아래부터 눈밑고랑까지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고랑도 꺼져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안화 같은 경우에는 해골에서 봤을 때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이 위치한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안화에는 안화지방이라고 하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눈 아래쪽에는 3군데의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화지방이 있는 곳에 이 지방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점점점 밀려나오기 때문에 지방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나타나게 되고, 선천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은 20,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은 돌출된 지방으로 인해서 눈밑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지방 아래쪽으로는 그늘이 지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어 주름으로 인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얼굴 구조상 눈이 돌출되거나 중안면부가 이렇게 꺼져 있어 가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등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 가지 치료만이 아닌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 제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겠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 크림을 잘 발라주어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부톤이 떨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지게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큰 적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면 피부 노화를 늦춰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는다면 밝고 환한 눈밑 피부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당근이나 생선, 달걀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잘 섭취하신다면 다크서클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요즘 레이저 장비의 발달로 검은 색소와 푸른 혈관을 밝게 해주는 토닝 레이저, 혈관 레이저 같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눈 주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광주사, 줄기세포 주사,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을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혈관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좀 더 밝고 산뜻한 눈밑 피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공급과 비타민 보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꺼진 눈밑고랑을 채워서 다크서클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콜라겐 부스터, 실리프팅, 필러, 지방 이식, 지방 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콜라겐 부스터의 경우 주베룩, 울트라콜 등이 대표적인 시술에 해당되며 콜라겐 씨앗을 뿌려줘서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볼펜 심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프링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 안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어서 시술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가장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방 분해 주사, 아니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확히 원하는 지방을 타겟팅하기가 조금 어렵고 원하지 않는 지방이 녹는 경우도 있어서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돌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 제거와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겠는데요. 지방 돌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밑고랑의 꺼짐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은 지방 돌출도 줄여줄 수 있고 꺼진 부분도 재배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을 제거해서 탱탱한 눈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주름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하이프나 고주파 레이저, 보톡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으면 심하다면은 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방 돌출과 눈밑고랑 꺼짐이 같이 있는 복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으로 절개하는 결막 절개법과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성형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수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 절개의 유무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실밥이 있어서 나중에 풀어야 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많은데 피부 절개를 통해 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맞게 적절한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3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 방식이며 지방 돌출과 눈밑 꺼짐이 같이 있을 때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이 심하지 않아서 피부 절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밥이나 흉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막 절개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앞쪽의 피부와 근육의 손상이 덜 생기게 되므로 애교살이 오히려 강조되고 눈을 감는 기능과 눈물길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50대 이상은 이 수술을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50대 이상에서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막 절개가 가능한 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진찰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결막을 먼저 절개를 하고 지방과 경막을 확인한 다음에 눈밑 고랑을 만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잘 분리해서 재배치할 지방이 잘 들어가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돌출된 지방을 길게 펴서 아래쪽으로 펴주고 고정하게 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재배치된 지방을 어떻게 고정하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는 두 가지 고정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피부 바깥으로 고정하는 외 고정법, 그다음에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이 간단할수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감각이 수술 후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술을 결정하실 때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술을 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네요. 제 수술 후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50대, 60대 이상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권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하안검 수술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을 수술한다는 이야기이고, 넓은 의미로 아래 눈꺼풀에 시행되는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주로 피부 절개를 통해 아래 눈꺼풀을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출된 지방이 있건 꺼진 눈 밑 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처져 있으면 아무리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잘 되더라도 주름져 보이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바깥쪽으로 리프팅을 시켜줘서 봉합을 해주면 피부 처짐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안 얼굴이 되는 거겠죠. 다만 피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실밥이 있을 수 있고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률은 좀 낮지만 이제 알륜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어 생기는 안구외반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반대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피부가 조금만 처지는 사람은 하안검 수술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겠죠. 피부 처짐은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겨두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때 나온 수술이 두 수술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 절개 하안검, 미니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명 앞에 미니가 붙으면은 절개를 조금 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통적인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눈밑에서부터 외양각 바깥쪽까지 범위를 넓게 절개한 뒤에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에 비해 미니 하안검 수술은 눈가 쪽 외양각 쪽만 부분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에서 60대 사이에 피부 처짐이 적당히 있는데 지방 돌출도 있는 분에게 해당되며 결막 절개의 방법의 장점을 취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리프팅도 되고 애교살도 더 살아나고 주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절개 부위가 적어서 근육 손상도 적고 필요시에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안검 외반증도 교정할 수 있으며 실밥을 뽑더라도 눈가 쪽에만 흉터가 있게 되어 거의 티가 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경험으로 볼 때 20에서 40대에서는 결막 절개, 눈밑 지방 재배치로 많이 수술 받으시는 것 같고, 40에서 60대는 보통 미니 하안검 방법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필요하니까 하안검 성형술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는 통계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서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죠. 다크서클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크서클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평소에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8시간 이상 수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보충,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비타민 A와 C를 잘 복용해 주신다면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